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기본적인 것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전 강의에서는 이제 매출, 매입 이런 자료 입력했고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공장 직원의 급여 지급을 했대요. 자, 1월 25일 날 공장 직원의 임금 300만 원인데 원천 징수한 세금 18만 원을 제외한 282만 원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공장 직원의 여러분 임금은 급여라고 해요,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임금. 요 재라는 건 제조원가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300만 원 제조원가 비용이 발생했고 대면에 예수금 18만 원, 나머지 282만 원만큼은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차변에 임금, 예수금,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전산세무 1급 선택해 주시고 우리 지금 5,000번의 법인 조정에다가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보시면 교재가 86쪽입니다. 자, 1월 25일이니까 1월 25일로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는데, 그럼 저는 요거를 입력을 이미 다 해놔서 그런 거니까, 그럼 지금 입력 안 돼 있는 것들 이걸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강의 따라서 순차적으로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전에 미리 다 입력을 해놔서 그래요. 자, 그럼 차변에 500번대 임금 F2번 눌러서 임금이라고 조회하시면 되는 거죠. 임금 이렇게 해서 자, 임금 해가지고요. 500번대 입력해 주시고 자, 대변에는 원천 징수한 건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납부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건설 현장 직원에 대한 급여를 또 지급했대요. 자, 우리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가정해봐요. 자,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 400만 원인데 원천 징수한 세금이 30이래요. 그럼 나머지 370을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럼 차변의 임금인데 우리 이제 도급공사 하는 거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래서 요 도급원가와 관련된 걸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변의 임금,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본사 직원의 급여도 또 줬대요. 같은 날짜에. 그래서 본사 직원에 대한 월급 200, 차변의 급여. 자, 원천 징수한 거 6만 원이래요.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그림 보면서 그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도급공사 관련된 거 600번대를 쓰시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이 임금 이렇게 우리가 조회했을 때 자, 도급공사와 관련된 거니까 우린 600번대 임금을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604번에 임금으로 걸어주시고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요. 자, 사실은 그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교재에 보면 도급공사로 분개하는 그 책은 없지만 이제 저는 요거를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사 수익이나 뭐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도급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실무하실 때 하여튼 이렇게 도급공사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급여 801번의 급여입니다. 200만 원. 그리고 원천 징수한 예수금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러분 주식 발행한 거래가 있대요. 자, 1월 1일 날 회사가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주식을 많이 발행했어요. 11억을 주식 10만 주를 액면금액 5천 원짜리를 11억에 발행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 11억.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받았고,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여러분 10만 주인데 한 주당 지금 5천 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5억이 나와요. 그 5억은 뭐예요? 그렇죠. 자본금. 자,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억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액면금액 초과 발행한 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자, 1월 1일자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 놨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밑에 거 무시하시고 지금 하는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 밑에 거는 뒤에서 이제 또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 11억, 대변에 자본금 5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억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요 밑에 것들은 또 이제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입력 완료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주식을 소각했대요. 예를 들어서 자, 회사는 발행했던 주식 200주를 한 주당 5천 원짜리인데 6천 원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이걸 소각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예금 120만 원 나갔죠. 그죠? 200주인데 6천 원에 매입 소각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소각을 했다는 거는 자본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100만 원 줄어들어야 돼요. 소각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각할 때 회사가 반환한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감자 차손. 이건 이제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비용이 아니죠. 송금이 아닙니다. 우리 법인세법도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 그렇죠. 우리 회계도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고. 기억나죠, 여러분? 앞전에서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회계 처리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며칠이죠, 여러분들? 지금 날짜가 1월 2일인가요? 자, 교재 87쪽 보고 있어요. 자, 1월 2일 날,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을 소각했으니까 자본금 없어지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120. 자, 20만 원만큼은 차변에. 그렇죠. 감자, 차손. 이거는 자본 조정.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면서 지금 요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또 자기 주식을 취득했대요. 발행했던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취득했대요. 1월 3일 회사는 주가 안정을 위해서 발행했던 주식 중에 300주를 한 주당 7천 원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에서 지급하고 취득했대요. 자, 우리 소각한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조정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300주인데, 여러분 300주인데 한 주당 7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10만 원 맞네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여기 우리은행 통장 코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입력해 보시면은 자, 날짜는 1월 3일입니다. 자, 1월 3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그렇죠. 보통 예금, 우리은행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또 처분을 했대요. 자, 취득한 자기 주식 중에, 우리 지금 자기 주식 300주 취득했었는데, 이 중에 200주를 9천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200주 곱하기 9천 원 하면 180만 원인데,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은 우리가 얼마에 취득했었어요? 7천 원에 샀었으니까, 자, 200주에 7천 원 하면 그렇죠. 140만 원이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고 140만 원짜리 180만 원 받았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 여러분 앞전 우리 이론 강의할 때 앞에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 잉여금 맞죠? 자, 질문.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 주식 거래를 자본 거래로 봐요, 손익 거래로 봐요. 그렇죠. 손익 거래로 봐요. 그러면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으로 했지만 우리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보니까 그렇죠. 입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 이익 40만 원 이거는 자본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기타 이렇게 우리 세무조정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결산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끝에 부분 후반 부분에 가서 제가 요 40만 원 세무조정하라고 또 문제 냈어요. 그때 가서 또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 그럼 날짜는 1월 4일이고요. 1월 4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80만 원 들어온 거 맞죠?
자, 자기 주식 140만 원짜리 주고요. 4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회계상으로는 자본 잉여금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입금이다. 그럼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이 세무조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8번이네요. 사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자, 사채. 1월 1일 날 회사는 이렇게 주식도 발행하고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렇게 사채도 발행했나 봐요.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우리 사채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안 하고 한 좌, 두 좌 이렇게 좌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좌당 8,000원에 발행했대요. 8,000원에 몇 자를? 만 자를. 액면 한 좌당 5,000원인데 이해되죠, 여러분? 자, 발행하고 보통 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았대요, 돈을. 그럼 얼마 받았겠어요? 8,000원인데 만자니까는 8천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은행 받았을 거예요. 자, 우리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사채 발행했을 때 사채 금액은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공부했었을 거예요, 아마. 액면 금액 초과한 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사채 가산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는 88쪽 하고 있어요. 자, 날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월 1일이네요. 1월 1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8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사채 5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은 사채 할증반의 자금. 그래서 요 지금 설명해드리는 건 요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다 입력해놔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만 입력하시다가 하시면서 쭉 진행하면 나중에 저랑 데이터가 똑같이 딱 맞춰지겠죠. 여러분 거랑 제 거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사채를, 이거 만기 상환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꼭 만기 상환하는 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되기 전에 중도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중도 상환했대요. 이 사채를요. 가정해봐요. 자, 회사가 발행한 사채 중에 2천자를, 자, 우리 사채 지금, 만자를 발행했었는데, 그 중에 2천자, 20%를 중도 상환했대요.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그래서 7,000원, 한 자당 7,000원에 중도 상환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2,000자 곱하기 7,000원 하게 되면 얼마예요, 여러분? 1,400 나오네요. 그거를 보통 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럼 사채빚을 갚았으니까 이 사채라는 부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사채라는 이 부채는 그렇죠. 감소해야죠,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2,000자니까 한 자당 5,000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데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 가산 항목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채 상환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얼마가 줄어들면 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사채를 지금 만자인데 이 중에 2만자를 상환한 거니까 20%를 상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20% 해봐요. 그러면 6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600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600만 원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사채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 차변에 어, 대변했던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했어요. 상환했으니까. 자, 근데 1,400을 상환했어. 그러면 1,600인데 1,400이면은 2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래요, 여러분? 200만 원은 이렇게 중도 상환하면서 이익을 본 거예요. 1,600짜리를 1,400에 상환했으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이게 상환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하고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채라는 것도 시장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도 상환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사채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과 다르다 보니까 이 사채의 장부 금액과 상환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채 상환 이익이나 사채 상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여튼간 사채 상환 이익이 200만 원이 지금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중도 상환했을 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중도 상환한 게 1월 2일이네요. 그럼 1월 2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 있던 사채를 차변으로 없애고 그쵸? 우리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중도 상환 비율만큼 이것도 제거해주고 맞죠? 자, 그리고 1,400 보통 예금으로 상환했어요. 1,600짜리 사채를
1,400에 상환했으니까 그죠? 200만 원만큼은 중도 상환을 통해서 이익 본 거니까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확정 급여용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 급여용으로 기여금을 금융기관에 불입했대요. 자, 1월 1일 날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 급여용에 가입을 하고요. 우리은행에 어, 직원들 퇴직금 2천만 원을 이걸 기여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천만 원하고 수수료 10만 원하고 함께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불입했대요. 이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기로 하재요. 자, 여러분 확정 급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운영에 따른 책임을 회사가 지는 거니까 회사는 이걸 퇴직급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2천만 원. 자, 그리고 요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들으시는 이 과정은 적어도 전산세무 2급을 한번 수강을 했거나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는 거라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해되죠? 자, 우리은행으로 지금 지급했으니까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날짜는 언제 여러분? 1월 1일인가요? 자, 1월 1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1월 1일 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천, 또 수수료 준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수수료 비용.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2천 1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문제가, 자,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자, 직원이 퇴사했대요. 그래서 본사 관리부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히 있대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1월 2일이니까 1월 1일 시점에서 우리가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 있었나 한번 학계재난 시산표를 열어서 볼까요? 자, 1월 1일 시점에서 조회해서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이나 충분히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충당부채 2천 중에 500만 원을 지금 퇴직금 지급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줄이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준 거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해답 나와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날짜는 언제 지급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1월 2일 날 지급했어요. 1월 2일 날. 그쵸? 1월 2일 날. 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줄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89쪽에 요번엔 또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자, 이번엔 또 어떤 거래일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여러분, 법인세를 중간연합했대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인세는 1월부터 12월에 대한 이 과세 기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말에, 12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 3월 말에 법인세를 내는데, 이 중간에 한번 미리 납부하는 중간연합 제도가 있어요. 요거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 또 이론에서도 또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회사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기간에 대해서 8월 31일 날 직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뒤에 가면 이론이 또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법인세 낸 거에 반절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법인세 낼 것 중에 일부를 미리 냈대요. 얼마 미리 냈대요? 1,65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미리 냈대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선납세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보기 좋게 적요도 이렇게 한번 걸어보라고 입력해보라고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분기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자, 시산표는 닫고요. 자, 일반지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8월 31일이었죠? 8월 31일로 들어가시고 자, 차변에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냈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순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요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똑같이.
법인세 등 중간연합세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1650만 원. 자, 대변에 엔터 쳐서 보통예금 자, F2번 눌러서 우리은행 걸어 주시고 엔터 치면은 위에 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국세 환급금 이자 수령? 이거 우리 법인세 그 기본 이론 할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국세 환급금의 이자 수령. 이거 우리 국세 환급 가산금이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국세를 환급받을 때 국세를 환급을 좀 늦게 받게 되면 그 기간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국세환급 가산금이라고 해요. 이거 하여튼 국세환급 가산금을 받았나 봐요. 2월 25일 날 가정해봐요. 그래서 17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받았대요. 회사는 그래서 자비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대요. 자, 적요도 한번 이렇게 국세환급 가산금 수령액 적요도 한번 넣어 주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들어왔고 대변에 그리고 자비익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문제 지문에 따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날짜는 날짜가 언제죠? 2월 25일? 자, 2월 25일 교재 보면서 자, 차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국세환급, 가산금, 대변의 자비익,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적요 입력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우리 책에 있는 해답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국세환급, 가산금. 자, 근데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법인세 기본 이론 앞에 저랑 그 세무조정하는 거 배울 때 앞에 강의 들을 때 국세환급 가산금은 우리 회계에서는 아무리 자비익 수익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 환급을 늦게 해줘가지고 그 이자를 쳐준 건데 보상 성격으로 이걸 여러분 입금으로 해서 법인세 과세하면 이 보상 성격인데 이걸 과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환급 가산금은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봐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렇죠.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아무리 회사가 이렇게 자비익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세무 조정을 통해서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이렇게 해서 기억나시죠? 예, 차감 항목으로 해서 세무 조정하되 자, 회사는 자비익으로 해서 이게 자비익으로 하게 되면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서 그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이거를 자본잉여금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회사는 수익인데 법인세법은 이게 수익 입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조정을 입금, 불산입, 국세환급, 가산금 이렇게 해서 17만 원. 근데 이건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그렇죠.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수업 때 할 때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게끔 맨 뒤에 문제에서 제가 또 문제를 내놨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장부 기록도 해봤고 앞에 배웠던 내용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조표 입력을 우리가 다 했네요. 여기 제가 써놨네요. 입금을 보지 않으니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입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결산에 집중하고요. 회계상의 회계 처리에 집중하고 법인 조정은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